예. 본 방송은 정치 시사 방송입니다. 여러분 그 연예인들이 나오는 방송이 아닌데 이 비주얼이 홀딱 빠지셔가지고 콘텐츠가 안 들리시는 분들은 나가주셔도 됩니다. 아니 오늘따라 우리 의원님 얼굴이 화면에 보니까 너무 이쁜 거야.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내가 또 확 반했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댓글창에 지금 만렙 도사 오셨네. 뭐 환영 일색이네요. 물론 악플이 올라오면 바로 지워버립니다. 정치천재 정봉주 20번째 방송입니다. 지금 제 옆에 민주당 정치개혁특위 한 번도 회의 아니한 공동위원장 정봉주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네. 요즘에 제가 이제 좀 약간 의원님을 약간 그 심리적으로 컨트롤을 했더니 예. 진짜로 밖에 다른 방송 나가셔가지고 많이 바뀌었어. 그 피드백이 나한테 들어와. 그게요. 이제 지적을 받고, 바로 이제 외전을 보고 지적을 하셨고, 이제 외전에 가서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방송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여기 새날 방송을 했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백토를 나갔어요. 저도 봤죠. 끝까지 예, 봤지. 백토를 나갔는데, 사실은 4명이 집단 다구리를 놓는 거야, 윤석열. 그 4명이 다 반윤이야. 그럼요. 이현주, 장성철, 정봉주 그리고 민주당 노영희 변호사. 네. 이렇게 4명이 다 반윤이야. 무슨 토론을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전화 왔을 때도 윤석열을 디펜스할 수 있는 사람을 섭외가 불가능하다. 나도 그거 보면서 빵 터졌다니까. 다 윤석열 욕하고 있어. 작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분들을 섭외를 하는데 실제로는 윤석열 디펜스 2명을 세팅을 해놓으려고 그랬어요. 그랬던 거로 이해가 돼. 근데 누가 나옵니까 요즘. 그래서 그렇죠. 2명을 했는데 2분이 그날 이제 시작하기 전에 방송 시작하기 전에 아니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면 어떻게 해. 장성철 평론가도 그러고 이제 이현주 의원은 매주 만나니까 그래서 뭐 누가 지금 윤석열 디펜스를 누가 하겠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래도 윤석열을 장성철과 이현주가 더 비판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더 세게 나가는 건 옳지 않아요. 그래서 커버하셨어요? 아니 커버는 안 하고 우리는 거기 이제 거들 뿐이야. 왜냐하면 우리가 세게 하면 그렇지. 미워. 근데 노영희 의원이 좀 살짝 세게 이제 말투가 세게 나갔거든요. 저는 그래서 방송을 보는 사람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애티튜드를 보는 거 아니에요. 역시 지니어스. 예. 그래서 그날 조용히 했더니 그러니까 장성철과 이현주가 살아야 되는 날이거든. 저와 노영희 변호사가 살 이유가 없는 날이에요. 그날은. 뭐 당신들 얘기에 우리는 특별히 이견이 없습니다. 곤혹스럽다고 둘 다 그러잖아요. 곤혹스러운데 갖고 야 너 진짜 곤혹스러워야 돼. 이러면 욕먹어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국민의힘이든 누구든 윤석열 실드를 치면 나중에 자기 정치 생활에 흑역사로 남아요. 그러면. 왜냐하면 나중에 그 영상이 다시 떠올면서 네가 윤석열 빨았잖아 이런 소리가 나고요. 그러면 그리고 본인들이 지금 실드 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게 우리 오늘 방송 주제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게 심각한 측면이에요. 근데 어쨌든 근데 그것과 그 내용 그 측면도 있고 또 방송에서 너무 날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지적도 있고 그래갖고 이제 그날 어제 그저께 백토에서 좀 점잖게 했잖아요. 점잖게 했는데도 응원하는 댓글이 많은 건 그거 뭐냐고. 그게 반전 효과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청래 정봉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너무 막 재밌기만 한 느낌 갖고 있다가 정색하면 있잖아요. 사람들이 빠져요 그때. 그게 반전 효과. 근데 이번에 MBC 외전위전 나가셔가지고 또 새날 홍보를 겁나게 해주셨더라고. 여기서 잠깐 볼까요? 뭐 보고 가야죠. 근데 권순표가 새날을 몰라. 모르는 척 하는 거야. 모르는 척 하는 것 같아. 언제나 한번 시간 한 2-3시간 주면 안철수하고 단일화하는 과정, 우리도 안철수 쪽에 이제 라인을 댔기 때문에 요 과정은 아직 공개가 안 됐어. 제가 지금 책으로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대선 때 우리가 왜 졌는지. 대선 때 통합. 언제 한번 특집으로 여기서 할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 내용을 정리하고 그것만 특집으로
우리가 매주 수요일 날 하니까 예. 수요일 날 하지 말고 다른 날을 잡아서 예. 그 얘기만, 왜냐면 수요일은 현안 이슈를 예. 해야 되니까. 그러시죠. 그래서 뭐. 그것만 아닌데 그건 새날에서 먼저 해야 되는데. 새날이 뭔데요? 그 유튜브라고 이제 아주 우리 그 진보 중에서 가장 신뢰받는 그래요? 본인이 하시는 건가 보죠? 아니 그 푸른 나무라고 하는 분이 있고 제가 예. 이제 그쪽에 나가고 있는데 예. 정봉주 TV하고 새날이 이제 가장 존중받는. 근데 이제 새날이 더 위죠. 더 위에요. 여긴 뭡니까? 여기는 이제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존중을 받는. 예. 그건 이제 그 새날은 진보 진영에서 예. 존중을 받는. 좀 예. 이제 필드가 틀리죠. 예. 그 여기가 이제 프리미어 리그라고 하면 예. 거기는 이제 그 세리에 조금 다르죠 이제. MBC 가서 물론 모를 수 있어요. 왜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예. 근데 MBC 가서 새날은 세리에이고 당신들은 프리미어 리그다. 예. 너무 재밌다. 그런데 거기 듣는 분들이요, 그 MBC 공중파이기 때문에 묘한 게 예. 대부분이 진보일 것 같지만요, 중도 그다음에 아주 건전하고 온건한 합리적 보수 이런 분들도 꽤 있어요. 정봉주 TV를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그게 아주 재밌는 현상인데 저걸 예견하고 딱 나온 게 아니라 그 푸른나무님이 이 애티튜드 좀 고쳐야 되는 지적을 하고, 그러니까 뇌에 딱 그게 세팅이 된 거지. 의식을 하죠. 예, 가스라이팅이 된 거지. 푸나가 지켜보고 있다. 가스라이팅이 된 거지 이게. 가스라이팅이 돼 있으면 불을 붙여야 된다 어디서든. 아이고, 요거 뭐 빵 터져가지고요. 예. 역시 의원님이 또 새날을 사랑하시는구나. 왜냐하면 저런 데 가서 이런 얘기를 한 번씩 해줘야 돼요. 그럼요. 니들만 있는 거 아니야. 그럼요. 그리고 우리 그 진보 진영에 새날 정봉주 TV. 근데 정봉주 TV가 새날이 요즘 너무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조회수가 뚝 떨어졌어요. 새날로 다 빨려왔나 봐. 왜 새날 탓을 해요? 아니 그 동접을 하는데 누가 약을 올리더라고. 그날 어제 그저께는 진짜 그 장경태, 서영교 나오는 날은 동접이 한 2,000명이야. 평상시 우리도 한 6, 7천으로 시작을 하는데, 근데 오늘 왜 그건 이렇게 새날 탓이 아니고. 아니 근데 누가 댓글로 새날은 8,500명이던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빈정상하고. 그래서 정봉주 TV도 동접에 많이 좀 들어오셔라. 근데 그날 무슨 토론이 있었죠? 그저 이재명 후보하고 저 나머지 당대표 후보들 3명 제주도 토론회가 있었죠. 자, 어쨌건 그건 새날 탓이 아니고 정치인들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거는 약간 떨어져요. 그 정봉주, 정청래 빼고 나면 다 떨어져, 정치인. 정청래도 요즘은 떨어지더라. 우리 나왔거든. 네. 나왔는데 내가 속으로 이거 왜 이렇게 떨어져? 자, 알겠습니다. 어쨌건 재밌었고요. 이게 사람 반대로 말하면 저 권순평 보고 계시면 1번. 저는 권순평을 잘 알고 있습니다. MBC를 제가 날마다 칭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소위 레거시 미디어 중에 보도를 제일 깊이 있게 잘해요. 그리고 권순평이 아닌 척하면서 무척 신뢰감을 주는 진행자예요. 네. 둘이 실제로 권순평이 나이가 어떻게 돼요? 본인은 뭐 20살 어리다고 대국민 거짓말하던데. 권순표옹이 저보다 한 8, 9세 어리죠. 7, 8세.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비주얼은 저보다 이제 삼촌뻘인데. 그렇죠. 오래됐어요. 2008년 9년서부터 친하게 지냈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신소리 해봤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자, 지금 각종 비리가 막 여기저기서 엄청 터져요. 그러니까 이 비리라고 하는 게 이게 지지율 떨어지는 것도 그렇지만 물론 지지율 떨어지기 때문에 터져 나오는 것도 있을 거고 이거 사실 정권말 현상 아닙니까? 그 정권말 현상이 터지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김건희 코바나 컨텐츠 관련 업체가 인테리어 업체를 수의 계약했다. 근데 이게 거기에 거짓말도 들어있잖아요. 세종시에 뭐 일어났다든지 뭐 12억짜리 공사를 수주한다든지 수의 계약의 요건도 아닌데 뭐 어떤 비상 상황이라 그래서 뭐 이런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 현상, 그러니까 일단 비리가 터져 나오는 현상.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우리가 이제 먼 정권까지 가보면 기억이 잘 가물가물하니까
2012년 12월 19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집니다. 대선 패배를 하죠. 대선 패배를 하기 전에 국정원 댓글 사건이 터져요. 그렇죠. 그게 이제 드러난 거죠. 그리고 그 대선이 있기 한 일주일 전인가 원룸에서 댓글을 달고 있다는 댓글 사무실이 있다고 해갖고 이제 김현 의원을 비롯했고 강기정 뭐 현장을 급습을 하죠. 문을 안 열고 그게 대선 그 마지막에 박근혜 문재인 토론할 때 인권 침해라고 역공을 해요. 박근혜 대통령이. 자, 그런데 어쨌든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국정원 댓글 개입해서 대선에서 졌다라고 하면서 대선 끝나고 그 주서부터 매주 토요일 날 시청 앞에서 국정원 댓글 처벌하라. 이러고 집회를 합니다. 이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0% 70% 유지를 하면서 고공행진을 해요. 네. 그렇게 우리 진보 진영 일부 그다음에 부정선거를 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국민들이 저항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다가 이게 언제 사건이 터지냐 하면 정윤회가 박지만을 미행하면서 사찰했다라고 하는 게 터지기 시작을 해요. 예? 그게 2013년 말에 했다 그러면서 2014년 요때 터지게 1년이 지나면서부터 터지기 시작을 해요. 그때 조응천 민정수석 있고 그다음에 박관천 이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도 1년 동안 이러한 내부의 비리가 없다는 겁니다. 1년 정도는 언론도 눈 감아 줄 뿐더러 예. 그 자체가 밖으로 안 나오죠. 그럼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실제로 이런 걸 조심을 했거나 아니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정권이 무서우니까 터져나오지 않았거나 네. 두 개가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정권들이 처음 시작해갖고 폼 잡기도 하지만 무척 몸조심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처음서부터 무슨 문제 제기가 될까 봐 많이 조심을 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정권은 처음에 뭐 때문에 문제가 되냐 하면 장관 임명하는 과정 속에서 청문회로 갖고 밀당을 하지 이렇게 내부 비리가 터진 정권은 근 20년 만에 처음이에요. 최초예요. 그래서 그럼 내부 비리가 지금 이제 백화점식으로 또 열거가 돼요. 무슨 인테리어, 업체 수의계약, 건진법사, 또 건진법사가 대통령 위에 앉아 있어. 그 다음에 김건희 이게 국민대 졸업생들이 이제 또 들고 일어났잖아요. 이거 표절 조사위원회 보고서 공개해라. 그런데 이런 걸 보면은 뭐를 알 수 있냐면 첫 번째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앙지검 검찰로 있으면서 물 먹고 외부로 돌아다닐 때도 그때 결혼했을 때거든요. 예. 그때 코바나 컨텐츠 윤석열 검찰이라고 하는 힘을 이용해서 부인과 2014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났는데 결국 경찰청 광수대가 압수수색 영장을 받지 않았고 금융위원회 압색을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갖고 그걸 덮어요. 덮다 2019년, 2020년에 이거 드러난단 말이에요. 도이치모터스도. 그러면 뭘 하냐면 지금까지 김건희와 윤석열이 결혼해서 사는 10년 동안 윤석열의 힘을 이용해서 온갖 비리를 저질렀던 그 습관을 못 버리고 있었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그런 비리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빙고. 장모는 가해자면서 여러 가지로 사기로 기소가 됐고 사기 유죄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다 피해자로 둔갑을 시켜. 이 검사에게 철권을 주고 검사 사위가 있으니까 이 짓을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왜? 지금 하는 거 보니까 또 그것 같은 짓을 하고 있거든. 그렇죠, 그렇죠. 절대 사람은 안 바뀝니다. 아니 수의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청와대 대통령실 공사를 하는데 수의 계약을 어떻게 해요 이거를?
그러니까 수의 계약하는 족족 김건희랑 연관이 있는 상태. 그리고 다 거짓말을 하잖아요. 무슨 어디 뭐 뭐 광고를 보고 이렇게 검색해갖고. 이게 처음도 아니고 다누림도 또 그게 뭐 있었어요. 수의 계약인데. 그럼요. 둘 다 수의 계약 요건이 안 돼요. 아니 그러고요. 우리가 정치인 아닙니까? 아마 그 구청이 2천만 원 미만은 수의 계약일 거예요. 구청 공사가 그 정확하게 액수 기억은 안 나는데 2천만 원, 3천만 원 요 범위 내에서는 수의 계약할 수 있게끔 해요. 그래서 구청장들 정신 나간 사람들이 한 8천 1억짜리 공사를 주위 사람 몰아주기 위해서 1억 1,800짜리 뭐 1,500짜리 이렇게 몇 개를 쪼갭니다. 이렇게 갖고 공사 수위로 나눠주거든요. 그때 참모들이 이래요. 청장님 크게 다칩니다. 하지 마세요. 구청도 크게 다칩니다. 하지 마세요. 심지어는 실제 2천만 원짜리 공사야. 수의 계약이야. 그런 거조차도 자기 아는 사람에게는 주지를 않아요. 이렇게 정치권이 무섭다니까요. 근데 이걸로 수의 계약을 막 줘. 왜? 이렇게 해갖고 야 내가 검사하면서 우리가 이거 다 뒤집어 엎어갖고 이거 무죄하면 안 될 수 있어. 신경 쓰지 마. 그리고 여기에는 저는 만약에 저는 무슨 느낌이 있냐면 윤석열이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위에 상황이 있는 거예요.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관여했으면요. 아무리 우리가 교인 정신 없다고 하더라도 이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까? 집에 가서 뭐라고 화를 내죠. 이게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 그리고 이거요. 김건희 여사 행태도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요. 그 갤러리 대표 아닙니까? 갤러리 작품 하나 왔다 갔다 하는데 20억에서 200억이에요. 그리고 지금 몇 천만 원 몇 억짜리 아니에요. 그럼 누가 해먹었을까요? 난 본부장 중에서 마지막에 해먹었을 것 같아. 본부장 중에서? 웬 잔챙이 아니에요, 잔챙이.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딱 5글자로 줄이면 이거예요. 해본 도둑질이에요. 해본 도둑질인데 그 캐파들이 다 있어요. 예? 경위하는 캐파는 좀 다른 캐파예요. 주로 이제 검찰청 전화 변론을 할 수 있는 큰 건들, 기업과 관련돼 있는 것들. 그래서 기업과 관련돼 있는 거 조지기 위해서 이복 현지가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가 돌지 않습니까? 금감원장이 미리 딱 갖고 찜 찍어 놓으면 그 기업들이 그다음 어디 가서 줄 서야 되겠어요? 기업 총수들이 대통령한테 줄 설 거 아닙니까? 이게 이른바 윤석열 나와바리예요. 제가 추정입니다, 이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명예훼손을 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김건희는 주로 미술 작품과 그다음에 코바나 콘텐츠가 10년 동안 뭐 했죠? 행사하면서 스폰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기업에서 스폰을 받는데 거기 공 하나 더 붙는 이러한 것은 해먹을 수 있을지언정, 할 수 있을지언정. 야, 2천만 원짜리, 7천만 원짜리, 막 8천만 원짜리 이런 거 그 집에 일하러 나온 파출부가 했을까?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요거 잔챙이를 하면서 이 중에 제일 구설수에 많이 오른 분이 있어요. 본부장 중에. 제일 많이 오른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에요. 장? 예, 마지막.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할 때 그 장. 본부장?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가 해보던 도둑질. 그리고 요 내부에서 윤석열이 관여했으면은 하지 않았을 텐데 윤석열이 입김에 안 먹히고 있지. 이미 그 내부에서도 각자 알아서들 권력을 쓰고 있다. 그러면 그게 컨트롤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죠.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것들이 터질 개연성이 있는 거잖아요. 이미 개연성이 아니라 터졌을 거요. 그러니까 의원님 이게 있어. 집무실하고 관저 인테리어 공사한다고 총 받아간 우리 세금이 496억입니다. 예산이. 그렇죠.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인수위 때 통화시켜 줬죠. 거죠. 예. 500억 이하로 해갖고. 근데 생각해 보면 용산 집무실이나 대통령 관저가 리모델링 한다고 496억이나 들어가요. 물론 부대 비용이 있긴 합니다만. 아니죠. 그렇고 이제 그거는 일템을 잃은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인테리어 사업을 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리고 인테리어 그 캐파가 커요. 근데 이제 제가 가짜 밑으로 걸리고 감옥 들어갈 때 BBK로 감옥 들어갈 때부터 제 뒷바라지 하느라 그때부터 일을 못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입니다. 그냥 단순히 제가 청와대 들어가요. 대통령이 돼. 그럼 청와대를 싹 뜯어 고쳐야 되잖아요. 제가 우리 집사람을 불러갖고 여보, 이거 왕건이 하나 있어. 청와대 이거 전체 공사하는데 견적이 32억 나오는데 비서실에서 자기가 한번 해보지? 그럼 우리 집사람이 당신 미쳤어? 이거 무슨 욕을 먹으려고 여기다가 손을 대라 그래요. 5년 동안 인테리어 사업자 등록 중지시켜 놓고 5년 동안 이건 손도 대지 마세요. 무슨 욕을 먹으려고 이 짓을 합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상식 아닙니까? 그렇지. 그런데 이게 웬 떡이냐 그러고 달겨들었고 하는데 이해하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첫 번째 유는 못하게 했을 것 같아요. 야, 여러분들 다 해먹으십시오. 이러진 않았을 것 같아. 뭐 실드 치시는 거예요? 실드 치는 게 아니라 아니야, 상식이야. 왜냐면 그리고 전화 변론이요. 검찰총장만 해도 100억대예요. 굳이 이런 거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요런 걸 이렇게 꼼꼼하게 직접 해먹는 스타일은 MB야. 그렇지, 그렇지. MB는 아주 그 사업 때부터 그 자기 그 복사 그 용지 넣는 사람도 야 이거 내 아는 사람 누라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복사 용지 납품하는데도 그러니까 아주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다 챙겨. 감옥 가서 아마 이 사식 넣는 거 누가 뒤에서 빼먹나 안 빼먹나 그거 따지고 있었을 거거든. 그게 MB 스타일이야. 낙검수에 나오잖아요. 개고기도. 개고기도. 그럼 사줄 수 있잖아. 그 4명이서 왜 2인분을 8명 왔는데 어떻게 2인분을 시켜? 그리고 들어갖고 그 사장님 그 사장이 지금 이제 정치하다 그만두고 트롯 가수가 됐어요. 네. 그 바람 쏘러 가자 그러고 그래서 MB문 했어요 이렇게. 이러면 MB가 직접 관여했다 이거에 우리가 동의해. 근데 경우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야. 실드 좀 쳐줘야지 우리가. 실제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실 분은 아니죠. 그러면 국지국지. 먹어도 등치가 있잖아요. 갑바가 있는데 굵직굵직하게 먹지. 그럼 짜잘한 거 손 안 된다. 짜잘한 거 하는 건 그럼 저 마지막에 먹는 거예요. 본부 장 중에 장. 그분이시다. 그분이 그러니까 의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예. 저는 한 발 더 나가 보면 총 예산이 496억인데 분명히 여기에는 눈먼 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96억 빼놓고 400억이 눈먼 돈이겠지. 이게 이제 비리의 초급이라면 아는 사람 지금까지 나한테 잘해줬던 사람들한테 갚아준다가 있겠지만 어떤 경우는 본인이 직접 가져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해쳐 드시는 분들은 남한테 베풀지 않습니다. 어제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일부 이야기긴 합니다만 여기에 집무실이나 관저는 그래도 임기 끝나고 나면 다시 돌려줘야 되는 공간이잖아요. 예. 그러면 사적으로 유용한 경우는 없을까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왜 좋으냐면 일반 국민 대중들은 그런 데서 꼭지가 돕니다. 그러니까. 야, 해먹어도 어떻게 이런 걸 해먹냐. 그러면서 이재명 의원 법인카드 200~300만 원 그거는 120군데 30군데 압색해버려요. 129군데인데 그래서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공정과 상식을 너무나 자기들 몸에 안 맞는 옷을 입었어. 야, 진짜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본인들이 너무 안 맞는 것을 입기 때문에 국민들이요. 이분들 그래서 저는 첫 번째가 윤이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디테일한 것부터 그 손을 대는 걸 보니까 큰 거 터진다. 맞아요. 진짜 이게 난 걱정돼요. 솔직히. 지금 쉴드 쳐주는 거예요? 뭘 걱정해? 어차피 터질 걸. 나는 우리 윤석열 씨가 정말로 좋은 대통령으로 마무리하길 바래요. 저도 그래요. 근데 좀 너무 힘이 드니까 좀 빨리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어. 건강한 생각해서. 그러니까 이분은 술만 드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2년 해도 일을 많이 하시니까 한 20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2년 만에 내려오셔도 충분할 것 같아. 예. 이게 제가 만난 국힘 형아들의 얘기입니다. 그럼 한 발만 더 나가 볼까요? 건진법 사건은 또 다른 건진법 사건 얘기해야 또 다른 의미의 또 다른 비리가 터져 나온 거거든요. 건진법사 주위에서 이게 이제 건진법사를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뭐 건진법사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 아니에요. 이분 본명이 최순실이에요. 뭐라고? 최순실. 이분을 최순실 자리로 대비시켜 놓으면 딱 떨어진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미 이건 1+1 국정농단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건진법사가 국정에 관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긴 자기한테 어떤 권한도 없는데 예. 어떻게 인사청탁, 세무조사 뭐 이런 것이 벌써 터져 나옵니까? 아니 그게 근거 없는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본인이 할 수 있는 권한 범위 내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건진법사 본명이 뭔지 모르지만 주인번호 전모 넣고, 씨? 예, 주인번호 넣고 털어버리면요, 그 정가 몇 개 나올 거예요 아마. 이 사주 봐주는 사람들은요. 무당처럼 구단다 뭐 한다 그러면서 몇 번 이 그 고소고발 많이 되거든요. 그럼 이분이 자기가 말 잘못하고 이러면 이게 그 법률적 사건에 휘말린다는 거 알아요. 그럼 이 사람이 세무조사 무마하고 인사청탁하고 그냥 맨입에 했겠어요? 맨입에 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리고 느닷없이 가고 그 건진법사가 저기 어디 그 삼성 들어갔고 야 내가 건진법사다 니네 세무조사 무마해 줄게 이러면 먹어줍니까? 아니잖아요. 평상시에 건진법사가 자기가 권력을 쥐고 있고 권력과 지근거리에 있음을 몇 번 과시하면서 검증을 해줬을 거예요. 이를테면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지금.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말하자면 네. 일종의 업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있죠. 업적이 레주메 다 들이밀어갖고. 쉽게 표현하면 그런 짓을 하는데 영한집이 된 거예요 이미. 그리고 그때 인사라 그럴 때 윤석열 뒤에서 선거 와중에 등을 툭툭 두둑이잖아요. 엄청 친한 사이니까. 그러면 그리고 그 동영상 그 짤로 해갖고 자기 핸드폰에 갖고 다닐 거예요. 야 이거 봐 나 이런 사이야. 근데 그 이후로 더 가까워진 거 아닙니까? 이겼으니까. 건진법사 말 듣고 이겼잖아요. 네? 그때 우주의 질서로 움직였으니까 이 사람이. 그때 그 건진법사가 있던 곳이 비밀 캠프였는데. 예, 3층과 11층이요. 예,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화다닥 숨겨서 그걸 해체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 뒤에 소문이 또 다른 쪽에 또 옮겨가서 똑같이 하고 있다더라 그게 정도로. 3층과 11층이에요. 그걸 버릴 수가 없는 대상이었던 예. 거예요. 이 정권이 바뀌었어요. 이 사람이 뭔가 지금 벌써 그 인수위 때부터 예. 뭔가 그쪽 주변에서는 업적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예. 그러다가 지금 이게 밖으로 들통이 난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건진법사하고 김건희 그 씨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건진법사 얘기를 듣는 사람과의 관계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기상청 기상예보 하시는 여성분들이 기상예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정보를 어디서 듣죠? 기상청에서 받잖아요. 기상청에서 정보를 받지 않고 이 사람들이 기상예보 할 수 있을까요? 건진법사는 이 사람들에게 기상청 로 데이터를 갖고 있는 사람과 똑같아요. 이분에게 데이터를 받지 않고 생활을 못해요 아예. 이야. 아 오늘 태풍이 부니? 바람이 부니? 자 이번에 저 가려고 하는데 이번에 그 나토 간다는데 그 뭐 비행기는 뭐 몇 시에 타야 돼? 이런 것까지 물어보고 갈 거란 말이에요. 건진, 천공, 아우 정말. 손 없는 날이 언제야? 이번에 우리 그 관저 옮겨야 되는데 손 없는 날 좀 뽑아줘봐. 이거 없이 행동 못 하잖아. 이제까지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누구라고 말씀을 못 드려도. 예. 그러니까 그렇게 점점 더 신뢰하고 믿고 그러니까 건진이 어디 가서 큰 소리 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근거를 보여줬을 거고. 내가 대통령하고 막역한 사이야. 라고 하는 근거를 보여줬을 거라고 저는 보여요. 그래 놓고 이게 보도가 되니까 이제 상극기하잖아요. 근데 수사는 못 한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바로 수사 지시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뭘 하고 다녔는지. 그리고 건진은 못 쳐냅니다. 왜 못 쳐낸지 아세요? 건진이 쳐내면 10등권 버렸어? 내가 그랬지. 10등권 함부로 버리지 말고 의자에 붙는다 응댕이에 머리에 붙는다 조심하라 그랬지. 건진이 알고 있는 내용이 너무 많을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그러셨잖아요. 지금 윤석열한테 붙은 저기 껌. 예. 이준석 껌. 예, 이준석 껌에다 이제 건진 껌. 건진 껌. 아이고 배야. 이거 잘못 띄어내면 머리를 다 밀어야 돼. 아니 웅덩이 붙은 건요 보이지도 않아. 거울로 되면 여기다 했다 저기 했다가 그럼 못 뛰어요. 그리고 요즘은요 껌 붙은 바지는 버려요 그냥. 드라이 하는 데 가고 아이고 나 미치겠네. 클린토피아 갖고 껌 띄워주세요. 그럼 그냥 집에 가세요 그래요. 웃을 일이 아닌데 지금. 아니에요 지금. 걱정돼 죽겠어 진짜. 실드 치는 거예요? 금방 따라하시네. 아니 걱정되는 건 저는 진심으로 윤석열 씨를 정말 걱정하거든요. 아니 우리가 지금 데뷔가 안 돼 있는데 내가 그냥 가버릴까 봐.
아니 왜 이렇게 걱정되는 거야?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 있죠. 네. 내가 찍은 대통령은 아니라도 정치 잘해주길 바라는 게 국민의 올바른 심정 아니겠어요? 제가 어제 아주 아주 치명적인 제보를 받았는데, 예. 그거는 너무 치명적이었고 확인도 사실 안 되는 거예요. 뭔데요? 말할 수 없죠. 말할 수 없어요. 세고랑 찰 수 있죠. 그러면 그런 이야기죠. 아니 그리고 궁금해 죽겠네. 방송 끝나고 알려주세요.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 관한 거예요. 초성만 몇 개? 아니 그리고 그게 이런 거예요. 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해 보인다. 건강해 보이지 않는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예요. 그 이야기 내가 들은 것만 살짝 얘기해드리면 예. 건강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예. 소문이 돌고 있긴 해요. 근데 이제 두 가지 질환을 딱 찍어갖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직접 그 문제 때문에 휴가를 갔던 것을 알고 있다. 치료를 위해서? 거기까지는 얘기를 내가 할 수가 없죠. 그 소문이 문제 돌더라. 때문에 휴가를 간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나중에 너 이거 허위사실 아니야? 내가 뭔 얘기를 했는데 이러고 전 빠져나가야 돼요. 그런 소문이 돌았는데 의원님 믿지 않잖아요. 안 믿죠. 설마 그럴 리가 아니 있어? 저는 이걸 그때 검찰총장 있을 때 직접 얘기한 사람이 어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럼 나한테 얘기해 준 사람은 김건희 씨일까? 아무튼 걱정되는 게 네. 진짜로 요즘에 한간에 도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임기를 5년 채울 수 있을까? 그 정도로 걱정되는 거죠. 저는 5년 채우길 바래요. 그렇죠. 예. 쉴드 치시는 거예요 지금? 예. 쉴드 치고 있는 거예요. 저는 5년 채우길 바래요. 근데 그날 이제 장성철 이현주 의원도 화요일날 방송 끝나고 그분들도 내부 정보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 고민들 하더라고 그분들은. 그분들은 쉴드를 쳐야 되는 입장 아니야. 근데 칠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 다른 식으로 좀 돌아가서 예. 김건희 표절은 덮었고요. 박지원 서훈 고발은 사주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짓을 하려면 그나마 지지율이 높다면 이게 어느 정도 자기 쉴드가 되는 사건인데 예. 지지율이 극도로 낮다 보니까 아까 말한 이후에 김건희 저 인테리어 또는 건진 뭐 이런 이야기는 벌써 터져 나오고 예. 자기들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런 걸 해도 되라고 한 것은 또 욕을 먹고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도 예를 들어서 김건희가 표절이 아니다라고 발표를 하면 지지율이 오를 이야기가 아니라 쟤들 예상했던 대로 그런 식의 비판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뭘 계속 봐줘야 되냐면 조중동 사설과 조중동에 이제 사설로 못 쓰는 거는 기자의 창, 기자의 눈에 갖고 이제 그렇죠, 기자의 그렇죠. 견해는 박스 기사들은 이제 우리가 조중동을 워낙 안 보니까 근데 이제 쭉 보면 또 조중동만 분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중동이 등을 돌리는 시점. 근데 확 돌리진 않거든요. 근데 이미 손절하는 분위기가 조만간에 나오지 않겠느냐. 조중동이.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본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위기감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지지율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위기감이 있는지 영국 보고 연극인들이 앞날을 걱정하는 거 보니까 지 앞날이 더 걱정되는데 연극인들이 앞날을 걱정을 하더라고. 아니 영국 보면서 연극인들이 앞날을 왜 걱정하지? 지 앞날이 더 걱정되는데. 맞습니다. 그런 거 보니까 이 위기감이 없는 것 같고요. 위기감이 왜 없는 것과 동시에 어떻게 뚫고 나갈지 대책을 모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건 고도의 정치 철학이거든요. 뚫고 나가는 거는. 못 뚫고 나갈 것 같아요. 근데 뚫고 나가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이준석 무조건 가서 만나야 됩니다. 이준석 만나고 이재명 만나고.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만나면은 그건 완전 신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준석 만나고 두 가지 징후를 봐야 되는데 이준석 만나고 윤리심판원은 결국은
내부 총질만 하던 대표 없어지니 어쩌고저쩌고 얘기했으니까 그 윤리심판원이 결국은 윤의 뜻대로 움직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 국민들 다 알아요 이제는. 그리고 윤리심판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이 이의제기하고 윤리심판원을 받아주는 형식으로 해갖고 이준석 징계권을 무마시켜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준석이 징계 당하고 나서 예. 선을 내밀어 줘야 되는데 그 사이에서 문자가 까치면서 예. 그것도 불가능하게 됐어요. 아니 근데 지금이라도 자기는 당에 관여 안 한다고 했는데 마치 당에 관여해서 당의 화합을 종용하는 듯한 제스처를 하면서 당에서 그걸 받아주고 이게 가능해요. 아직 완전히 물 건너간 거 아니거든요. 두 번째 얼마나 이 사람들이 지금 쇼하는 게 금방 드러났냐면요. 그 공무원 피습 사건이라 그래? 서해 공무원 예, 피격 사건. 피격 사건 있죠. 그다음 두 번째 그 16명 살해한 북한 어부 추방 사건. 이거요. 마치 엄청난 국기문란 사건처럼 막 나오더니 요즘 안 나오잖아. 그렇지. 왜? 다 반박이 되거든. 아니 왜? 이게 안 먹어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는 문재인 정권 공격하기 위해서 냈다는 거야. 그걸 스스로 인정을 하잖아요. 그걸 마저도 윤석열이 고발 사주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나온 거 보면 지금 모든 정치를 이재명 잡고 문재인 잡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두 번째 그 이준석 손 내밀고요. 두 번째 좀 쉬운 게 있어요. 그 평산마을 보수 유튜버들 있잖아요. 그거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법은 뭐 들이밀기 나름이니까. 그럼요. 그 다음에 윤석열이 찾아가든 초대하든 임기 시작하자마자 대단한 위기입니다. 이렇게 지지율 낮을 때는 선배 대통령께 좀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둘이 만나봐요. 지지율 올라간다니까. 그럼 문재인 대통령 그 고매한 인격이잖아요. 안 만나려고 그러겠어요? 만난다니까요.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어요. 도와주고 싶어하죠. 왜냐면 국민들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두 번째예요. 이재명 어디 건방지게 이재명 만나자 그래. 이재명은 8월 28일 날 만나자 그러면 이재명 쪽에서 네 스케줄 조정해보고 그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하겠냐고요, 근데. 안 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안 할 거만 우리가 골라주잖아요. 또 더 쉬운 길이 있어. 김종인 어르신 한번 만나는 거예요. 1월 5일 날 내쳤는데 어르신 그동안 건강이 무탈하신지요? 식사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초대 부르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그 정치 역사를 보면 대통령들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대한 그럼요. 그걸로 이렇게 끌어가는 스케줄이 있거든요. 근데 윤석열 그런 게 없어 진짜. 진짜 없어요. 밤이 되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밤이 되면 나타나는. 대통령이 누구를 대통령실에서 만났다 같은 보도가 없어요. 거의 없어. 이제 우리가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통령이 여유가 없으면 조찬 회의를 하고 조금 여유가 있으면 오찬 회의를 하고 대통령이 진짜 통이 넓고 마음이 넓으면 만찬 회의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조찬은요 형식적으로 도장 찍고 가는 거예요. 오찬은 그나마 얘기 좀 하거든요. 만찬 회의는 뭡니까? 뒤에 4시간 딱 비워놓고 같이 술 마시는 거거든요. 그거 진짜 듣겠다는 거예요. 근데 만찬 회의 없었잖아요. 그렇지. 오찬 회의 없었잖아요. 조찬만 도어 스태핑 있어요. 도리도리 정신없어 죽겠어. 진짜 뭐야 이게. 그건 왜 그러지?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아주 쉽게 어드바이스 해줄게요. 오찬 회의든 만찬 회의를 가져라. 그게 누구든 관계없다. 그리고 그 만찬 회의 갖는 것을 공개하라. 우리 의원님은 진짜로 진심으로 윤석열 걱정해 주시는구나. 이거는 걱정이라고 볼 수 없고요. 이건 걱정이라고 볼 수 없고요. 이 정도면 SS예요. SS 뭔지 아세요? 뭔데요? 슈퍼실드. 슈퍼실드. 아까 그 고발 사주 건도 그래요. 국정원장들 고발한 거. 요거하고 김건희 뭐 본부장 비리 이런 것들은 다 해본 도둑질이란 말이에요. 도둑질이에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하던 짓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을 업그레이드했어. 그리고 제가 저녁에 만찬에 누굴 만나는 거
모른다라고 그 푸나님이 얘기한 게 좀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게 만찬입니까? 만취입니까? 저녁에 검찰 출신의 지금 요직에가 있는 이복현, 한동훈 뭐 그다음에 또 이제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 이런 사람들을 저녁에 따로 만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공개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만 지금 아이디어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망한 각인데? 망하는 각이죠. 네. 그러니까 지지율이 별다른 묘수가 안 나오잖아요. 우리가 보통 저녁에 뭐 누굴 만났습니까? 그러면 언론에 흘러나오는 건 장제원 의원을 만나면 뭐 늦게까지 그걸 한다 이제 뭐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알려지지 않은 거는 혹시 한동훈이나 이복현이나 그 청와대 그 대통령실에 있는 검찰 출신들 이들만 이너서클로 해갖고 대여섯 명을 이들만 따로 만나는 것을 수시로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검찰들 뭐 눈사람 가서 술 먹듯이 전리품 차지하고 앉아갖고 그거 좋아하는 거죠. 좋아하면서 막 하면 지금 뭐 28%인데 그러면은 또 말들 얼마나 잘해요. 거기 말들 잘하더라고 검사들이. 검사들 말 잘 못하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 이재명 치면 돼. 뭐 그런 마인드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죠. 그래서 79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위기에 빠졌을 때 5월, 6월 부망제 5월에 부망제 터졌을 때 야 이게 뭔고? 그랬더니 차지철이 뭐라 했어요? 저거 다 다 밀어버려야 됩니다. 저 캄보디아 그 사태가 끝날 때거든요. 캄보디아에서 킬링필드에서 300만 죽였다는데 우리 한 100만 정도 죽여야 됩니다. 이게 인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무너진 거 아니에요? 박정희 정권이?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김재규가 이런 버러지 같은 빵 해갖고 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그런 거거든요. 역사라는 게 부마 항쟁도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켜켜이 쌓여있는 비리가 그걸 골마 촉발시키고 터지는 거 아니에요. 부산에서 뭐 전라도에서 어디에서 그 분위기가 되니까 김재규도 거기에 사실은 흐름에 따라간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 YH 여공 사건이 왜 터졌겠어요. 이게 골마 터져갖고 끝까지 가니까 터지는 거거든. 근데 이거는 3살이 나야 될 때 골마 터진단 말이야 벌써부터. 참, 근데 진짜 대책이 없어요. 저는 정권이 바뀌고 나서 5년 동안 정말 고난의 행군을 할 각오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 3, 4개월 만에 뭔가 신나요, 이상하게. 고난의 행군은 근데 너무 이게 우리가 준비도 안 됐는데 막 나오니까 아니 그럼 나는 어제 그제 연극계 배우들하고 사진 찍은 거예요. 연극계 배우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연극은요 한 10년 동안 눈물 젖은 그 빵 먹어야지 연기에 깊이가 나온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건 사람들이 저건 좀 고생을 좀 해야 되는 그 직군인데 이 생각하거든요. 느닷없이 어서 연기를 보고 연극 배우들의 미래를 고민한다? 이렇게 뜬금포를 날려도 이게 북한의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게요. 윤석열이 뜬금포예요. 그렇지 않아도 다음 시사방송에 그거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예, 연극 배우. 그러니까 포인트가 없어 지금. 너무 뜬금없는 거 진짜로. 그러니까 의원님하고 저거 찌찌뽕. 네, 찌찌뽕. 그러니까 핵미사일 핵실험 별로 무섭지 않아요. 예측되잖아요. 근데 윤석열의 뜬금포는 예측이 안 돼. 저걸 왜 하지 싶은 분석도 안 되는. 아니 이제 다음에는요 느닷없이 외국인 노동자 해갖고 미국의 경제가 참 걱정된다 이 얘기 나올 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자 알겠습니다. 네. 어쨌건 지금 이렇게 빨리 비리가 터져 나오면서 사실상 진짜 전 그런 측면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대통령은 확실히 준비가 필요한 자리예요. 준비가 필요한 자리예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로또 맞은 것처럼 대통령이 되니까 내가 정권 잡아서 니들 다 죽었어 그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우리는 해먹어도 돼 그거잖아요. 그리고 이제까지 해먹어 보니 걸린 적 없어. 해본 도둑질. 최소한 정치인 출신이란 모르지만 검찰 출신 난 달라. 이거 다 덮을 수 있어. 거기까지 지금 동원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방송을 빌어서 제가 방송을 함께 듣고 계신 국정원 직원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청 신경 쓰시네. 오늘 하루 종일 쉴드만 쳤어. 아니야.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부 고발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정원에서 충성해봐야 정권 바뀌면요 당신 뭐 했냐 이렇게 해갖고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얼른
그 내부에 있는 얘기를 우리 새날이나 정봉주 TV에 제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 용산 대통령실에 계신 분들 거기서 아주 사소한 얘기라도 관계없습니다. 무슨 예를 들어갖고 지나가다가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종이에 싸지 않은 끔을 윤석열이 함부로 뱉었다. 끔을 어디에 뱉었는지 끔 사진과 함께 구체적으로 좀 제보해 보시면 그 끔이 이준석 바지에 붙었는지 장제원 바지에는 안 붙을 것 같아요. 예. 권성동 바지에 붙었는지.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면 예. 본물 터듯이 뭔가 터져 나오는데 이 시기가 보통 한 2, 3년 앞당겨진 거 아니에요 지금? 앞당겨진 거예요. 지금 심각한 게 뭐냐면요. 국힘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걸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국힘에다가 메시지를 줬잖아요. 예, 배현진서부터 조수진 최고위원들이 줄줄이 그만뒀지 않습니까? 뭘 얘기했냐면 요걸 이제 한번 분석을 좀 차근히 했었어야 되는데 오늘 뭐 시간 있으니까 좀 하죠. 요 내용도. 자, 제일 처음에 이준석을 찍어내리려고 하는데 이준석이 녹록치 않게 버티니까 윤리심판원을 가동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 윤리심판원이 여러분 윤리심판원에서 이준석 징계한 거는요. 국힘이기 때문에 관심 가질 필요 없다가 아니라 저건 역대 윤리심판원 법 구조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요. 저 징계는 불가한 징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상납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상납 받은 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7억짜리 투자 계획을 투자 각서를 써주러 비서실장이 갔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무마하려고 논란을 일으켰으니 품위에 문제가 있었다. 이걸 찍은 거거든요. 자, 7억을 투자하기로 갔든 무마하든 모든 전제가 뭐냐면 성상납이 있었냐 없었냐가 전제예요. 이런 거예요. 야, 너 담배 폈잖아. 고등학생들 징계할 때요? 너 담배 폈지? 아니요? 근데 담배 폈는지 안 폈는지 확증이 안 돼. 근데 너 그 근처에 있었는데 담배 연기가 모락모락 피었어? 그래서 너 그 근처에 갔으므로 징계. 이건 고등학생들도 징계를 못 합니다. 요즘 뭐 담배 펴고 징계받진 않으니까. 예. 그럼 분명히 담배를 폈느냐 안 폈느냐를 먼저 따져야 되는데 성상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따져야 되는데 이준석을 그걸 따지지 않고 경찰청에서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제가 보기엔 경찰청에서 이게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준석을 찍어내리기 위해서 6개월 징계를 했는데 이 징계하는 과정 속에서 차라리 거기서 그냥 이 당원권 정지라든지 이렇게 세게 치질 못하고 또 이게 문제가 되니까 어정쩡하게 친 거예요. 그러면 권성동이 끝까지 뭐라 그랬어요? 거리가 아니라 사고다. 그 직무대행이다. 그 내년 1월에 이준석은 돌아온다. 이건 뭐냐, 권성동이 그때 장기현 쪽에서 뭐라 그랬냐면 무슨 얘기냐. 이거는 지금 그 거리이기 때문에 임시전당대회를 해라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해석이 임시전당대회 하시 권성동이 버티다 보니까 야, 임시전당대회 못해. 내년 1월에 돌아오고 난 다음에 정상적으로 전당대회 해야 돼. 왜? 권성동 지가 나가려고. 이러고 권성동 벽에 한번 부딪힌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문자 사태가 나오니까 권성동 찍어내리면서 지금 국힘은 뭐를 하고자 하냐면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잖아요.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준석 못 돌아옵니다. 그렇죠. 그럼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면요. 내년 8월이 임기인데 내년 8월까지 비대위 체제로 못 가거든요. 비대위 체제로 간 다음에 선관위 체제로 가면서 임시전당대회 관리체제로 넘어갈 거예요. 그럼 지금 국힘 뭐라고 하냐면 권성동에게도 야, 안 되겠어. 전당대회 가자. 이 오다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통령실 윤석열은 문제가 되면서 지들 문제가 될 거 수습하려고 그러지 않고 또 당을 장악하기 위해서 당에다가도 혼란되는 메시지를 또 준 겁니다. 전당대회 해라. 당은 전당대회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청와대가 잘못하고 있으면 당이 단단하게 안정적으로 당대표가 있으면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대통령에게 저녁에 만나자. 맞죠. 들어가서 만나서 대통령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좀 수습해야 됩니다. 그럼 듣기 싫거든요. 그래도 당은 경륜이 있고 연륜이 있기 때문에 당 얘기를 들어요.
근데 당에다가 자기들이 무너지고 있는데 당에다가 또 오다를 줬어. 전당대회 빨리 해서 우리 측근 김기현이나 장제원이나 안철수나 당대표 빨리 만들어라. 전당대회 사주. 전당대회 사주예요. 참 아이고.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서훈 고발 사주, 그다음 전당대회 사주 정체성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사주를 오랫동안 봤잖아요. 그냥 뭐든지 다 사주로 시작해서 사주로 끝내. 그래서 지금 상황은 당이 안정적으로 굴러가면서 당이 어드바이스 할 수 있는 것도 무너졌다.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붕괴된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당에서 윤석열, 윤핵관이 당대표가 들어오면 잡힐 것 같습니까? 이제 더더욱 안 되죠. 앞으로 당은 대통령이 뭐라고 하면 저 멀리서 다가오면 뿡 하면 방귀 낀 줄 알고 각하 지원하시겠습니다. 이런 당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청와대에선 터져나오는 이 비리, 비위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당도 이제는 이런 것에 브레이크 역할을 못할 정당으로 가고 있다. 이게 가장 치명적인 거예요. 치명적인 거죠. 당이 예를 들어 그 대선 과정에 나온 얘기가 있잖아요. 예.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가 윤석열 캠프에 들어갔어. 가까운 사람이었겠죠. 근데 김건희 문제가 한참 막 논란이 됐을 때 예. 김건희 문제 이거 해결하고 가셔야 됩니다라고 직언했다가 다음날 아웃됐잖아요. 바로 아웃됐다. 아웃됐잖아요. 그리고 그 대선 과정에서 나온 보도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윤석열한테 싫은 소리 하면 짜증을 내니까 예. 어떤 특정 순간부터 참모들이 싫은 소리를 못하게 됐다. 예. 이제 그 흐름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 윤석열한테는 그러니까 저 주위에 있는 측근들 특히 이번에 비서실장이 뭐라 그랬냐면 윤석열 지지율 떨어진 게 야당 탓이래요. 그런 인식 갖고 무슨 정치를 합니까? 설사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내 탓이요 해야 되거든요. 어떨 때는 지금 윤석열은요 진짜 불쌍한 코스프레 해야 그나마 지지율 덜 떨어져요. 민주당은 한 게 없는데 왜 떨어졌지?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 친명 반명 싸우고 있었는데. 그리고 여러분 그 국민대 동창회 특히 국민대 민주동창회 이런 분들 아니면 그냥 동창회 분들께 여러분 그 표절 조사과정 조사위원회 결과 공개하라고 얘기하는 거 동의합니다. 덧붙여서요. 조사위원회 외압이 있었는지 찾으세요. 이거 반드시 외압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들 중에 누가 대통령실과 커넥션이 있었는지 대통령실에서 어느 식으로 해갖고 여기다 얘기를 넣은 것은 있었는지 이거 조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경태가 그 굉장히 중요한 거를 노출을 시켰는데 예. 나한테 비대위원장 하라고 하더라. 근데 누구라고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예. 그자가 저는 윤석열을 오더라 받고 있는 줄 알고. 그렇죠. 눈치 없이 조경태가 그걸 언론에 까버렸어. 조경태가 눈치 없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 권력을 좋아하거든요. 그 자리에 하고 싶어서. 그럼 권성동이 문자 깐 거랑 비슷한데. 그럼요. 야 자기가 살려고 윤석열을 엄청 이용먹는구나 아주. 예, 그러면 이제 좀 있으면 동네 북대요. 야. 근데 이제 그 장재원 얘기가 왜 나오지? 조경태 의원한테 그거 하라 그런 사람 제가 누군지 알아요. 조경태가 부산 아니에요. 같은 부산. 전전에 그 이야기는 실수다. 실수예요. 내가 막 실수인데도 저절 툭툭 튀어나와. 나도 사주 받았나? 그래서 지금 네. 이렇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 정치를 봐야 되는데 청와대 대통령실이 문제가 있으면 이걸 잡아줄 수 있는 건 여당은 당이에요, 당. 무척 당이 중요해요. 근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건 진짜 심각한 문제. 당은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당도. 그러면 윤석열 씨를 민주당으로 불러야 되나요? 그리고 당이 진짜 잘하는 당은 여당은 어떤 당이냐면요. 야당을 계속 만나요. 그럼 막 비판해달라고 사주해. 진짜로. 비판 사주. 비판 사주예요. 그럼 사주 많이 나오네. 막 비판하거든요. 그럼 그 비판 내용을 정리해서 청와대에다 전달해줘. 야당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하는데 야당이 저렇게 아각거리는데 좀 무마하고 가야 됩니다. 여당이 얘기하면 찍히니까 그 얘기 안 하고 야당한테만 전혀 만나고 야, 니네 야당이 그거밖에 못 싸워? 옛날에 그 잘하는 당대표가 있었어요. 저쪽 그 이명박 박근혜 때. 그 맨날 우리 수사주면서 야, 니네 그거밖에 못 싸워? 더 그걸 정리해갖고 청와대 전달하는 거야. 이게 사실 여당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들끼리 싸우는데. 그렇게 전달해서 대통령실에서 야당 지도부와의 오찬 뭐 이런 걸 하면서 하는 거죠. 화합의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그거 안 하잖아요. 윤석열. 근데 윤핵관 중에 최고 실세 장제원은 야당하고 진짜 안 친해. 그래서 저는 오히려 권성동 이런 분 권성동 우리도 싫고 그다음에 어디죠?
그 도박장 어디야 거기? 강원랜드. 강원랜드. 강원랜드 도박장이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그래요? 건전한 여가인데. 예? 사과하십시오. 도박장. 근데 그런 걸 잘 몰라갖고. 아니 왜냐면 내가 어젯밤에 그 우영우 11화를 봤거든요. 11화. 예. 근데 우영우 11화가 하우스 도박장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튀어나온 거야. 사과드립니다. 강원랜드 종사자 여러분들께. 괜찮습니다. 예. 도박장이 아니라 건전한 그럼요. 카지노. 건전한 그 카지노 센터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냥 강원랜드는 그냥 카지노죠. 카지노. 예. 강원랜드 카지노. 그리고 강원도에 많은 일자리나 이런 등등 경제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죠. 그럼요. 예. 훌륭하신 분들이죠. 도박장 아닙니다. 도박장은 어제 우영우 11화에 나와 있는 그게 하우스. 그 도박장이라고 하면 약간 불법 느낌이 나잖아요. 거기 불법이에요. 정부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는. 그렇죠. 우영우 11화에 나온 거 진짜 불법이야. 하우스. 그 얘기하다 보니까 툭 튀어나왔네. 댓글창에 난리 났어. 도박장 맞아요. 그래서 지금 청와대가 그 당을 제대로 세우고 그리고 당은요 지들이 하게 놔둬야 돼요. 그래서 본인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당무에 관여 안 한다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맞아요. 근데 하고 있잖아요. 아유 이중성 진짜. 이준석 그린다 그런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사람 자체가 이중적이면요 나중에 다시 되돌아오거든요. 제가 이제 이준석 대표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그 내부 사정을 왜 비대위로 넘어간지 내가 뇌피셜은 있는데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통화를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연락은 안 되더라고. 아마도 연락을 안 한대요 지금. 아마 이준석이나 이런 쪽 입장에서는 예. 이쪽하고 만나고 그러는 순간 오히려 그럼요. 대치기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역공 받으니까. 그러면서 야당에 사주 받았다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오늘 방송 정리 한번 해보실까요? 예. 지금 이 정도 상태면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봐요. 제 나름대로의 진단은 이건 수습 불가 국면에 들어갔어요. 윤석열 자체가 뭔가 뇌 구조가 빨리 바뀌는 구조가 아니고 예. 아까 말하는 해본 도둑질들이 그 추억, 해본 도둑질의 추억 때문에 예. 윤석열 자체가 이러다 보면 어떻게 하다 보면 좋아지겠지. 예. 근데 결국에는 그거를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는 게 이제 야당 치는 거. 예. 딱 그 정도밖에 예상이 되는 데다가 김건희 논문 표절 그냥 아니다 정도로 덮고 가면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지금 계속 휘발유 붓고 있는 거거든요. 전망 한번 해줘 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문제가 첫 번째 문제 인식의 부재예요. 문제 인식이 부재다 보니까 이것을 위기로 느끼고 대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도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더 문제인 거죠. 그게 더 문제인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심각한 건데. 그렇게 보여요. 지금 모든 게 다. 그리고 그게 왜 어디서 그렇게 보이냐면 당에 대해서 지금 윤핵관이 관여하고 날뛰고 이런 행구를 보면요. 위기에 빠져 있는 집단이라고 보이지가 않아요. 위기인식을 갖고 있는데 당을 저렇게 찍어내린다?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마인드가 예. 내가 정권 교체했으니까 당도 내 거야. 점령군 되고 싶은 그래서 우리가 그거잖아요. 전리품놀이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위기인식을 가지면은 이준석 자기의 반대파와 손을 잡고 얘기하려고 하는 조율하거나 이것을 수습하려고 하는 그런 액션을 보이는데 전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기인식이 없다니까요. 이번에 비대위 뭐 어쩌고 전당대 이야기가 더 문제인 거예요, 그게. 나올 때 예. 처음에는 그나마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이 하루 정도 있었어요. 예. 이거 안 된다. 예. 그 다음날 일제히 다 바뀌어. 아니 그 의총을 보세요. 일부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한 명. 한 명이 반대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80명이 들었는데 한 명이 반대해요? 그래서 이걸 보면 민주당이 실력은 없다고 내가 맨날 비판하지만 그래도 민주당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박용진 쉴드 치시는 거예요? 아니요. 민주당의 실력이 있기 때문에 더 실력이 있기 위해서는 제가 들어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였어? 예. 박용진 실드 칠 수가 없고요. 제가 어제 외전에 나와서 당 대선 패배 원인을 얘기하면요. 진짜 이번 2024년에 의원직 그만두고 배지 띄고 집에 가야 될 사람은 최소한 8명입니다. 이번 대선 패배의 직접적인 원인이 3명 중에 1명이 지금 그 당대표 후보에 들어가 있고요.
그 사람하고 내가 직접 만나고 당신이 이렇게 하면 진다 내가 이 얘기를 했는데 안 듣더라고요 제 얘기를. 3명 중에 1명이에요? 예. 이재명 빼면 2명인데 이재명일지 어떻게 알아요? 그 이야기를 저 외전에서 하다가 새날 이야기가 나온 그렇죠. 거 아니에요? 예. 요 얘기는 지금 이제 우리 그때 같이 팀이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팀 구성원들한테 동의를 구하고 책을 쓸지 방송을 할지 좀 고민 중에 있어요. 근데 그건 공개를 좀 해야 돼요. 둘 다 하시면 되잖아요. 아니 근데 그 팀원들이 이제 그 동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는 거기서 주도적인 역할이 아니라 이제 주로 커피 타고 그 물주전자 나르는 이런 포지션이었고 거기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재밌겠는데요. 예. 대박 나겠는데? 100만 부 팔겠는데? 대선 패배의 원인을 진짜 원인을 밝힌다. 그런데 뭐 국회의원들 한 20 몇 명 모여가지고 예. 대선 패배의 원인을 자꾸 지금 당대표 정당대회가 있는데 예. 대선 패배의 원인을 자꾸 이재명 쪽으로 몰고 가는 일부러 토론회를 또 열어갖고 사람 속을 또 뒤집어 놓고 내가 한마디 얘기할게. 그 쪼다들이요. 대선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권모 의원 같은 경우는 진짜로 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이용되는 거야. 그쪽 그 깊숙한 무리에 이용당하는 거야. 예. 당신이 마이크 쥐고 이재명 비판하라 이렇게 되는 거야. 제가 그분들 20명 모여서 얘기했다는데 한마디만 얘기해 줄게요. 국회의원 빠지 달고 정치 책임지는 정치인은요. 준비되지 않은 말은 하지 마세요. 준비되지 않은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규정을 합니다. 말 배우는 옹알이라고 하거나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내뱉는 신음소리라 그래요. 비명소리. 여러분들이 20명이 모여서 토론을 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옹알이 아니거나 비명소리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뭘 모르면서 왜 얘기를 했어요? 대선 그 와중에 물밑에서 얼마나 살벌한 노선투쟁이 있었는지 이념투쟁이 있었는지 사상투쟁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대선이 그냥 뭐 뒷집 애들 무슨 계모임입니까 이게? 그 안에선 철저한 사상투쟁과 철저한 이념투쟁과 노선투쟁이 있으면서 그 길로 갔는데 그 노선을 주도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못 주도했기 때문에 졌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만고의 진리예요. 대선 투쟁이 어떻게 무슨 구의원 선거입니까 그게? 아이고. 그래서 그걸 했던 모르면서. 사람들이 예. 현역 국회의원들을 이용해 먹는 거죠. 그럼요. 그리고 그들도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매달려서 그러잖아요. 로마 병정들이 자기 막 못 받고 막 자기 이제 학대하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해요. 주여. 로마 병정을 가르치면서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소서. 지금 의원들 20명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우리가 제안했던 대선 필승 카드를 반대했던 사람들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려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에게 기도드리면서 주여 그들의 대선 패배의 원인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을 용서하소서. 그리고 용서해서 24년에 집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는데 아무튼 뭐 우리가 오늘 방송에서 사실 진심으로 걱정을 해줬어요. 예. 그 정도로 심각해요. SS 그리고 슈퍼실드. 오늘 그 나온 이야기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우리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예. 급작스럽게 무너지면 대혼돈이 온다 이런 얘기죠. 예. 착륙을 해도 연착륙을 해야지. 그러면 근데 준비하는데 일주일밖에 안 걸리니까 일주일만 준비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자, 의원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예. 뭔가 좀 마음에 예. 위안이 좀 된다. 그리고 국민들이나 우리 시청자분들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대한민국이 1997년 IMF 때 무너질 때 하고 98년도 그 외환위기 때 무너질 때 상황을 비교하면요. IMF 때는 국가가 완전 붕괴거든요. 근데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는 흔들리긴 하지만 국가가 안 무너집니다. 10년 만에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무척 건강해진 거예요. 사회 캐파가 커진 거거든요. 이게 영어로 하면 조합성, 통합성, 컨포머티라고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2008년 이후보다도 15년이 지났잖아요. 대한민국 대통령 한 명이 똥볼을 심하게 차고 그 찬 볼을 칼로 갈갈이 찢어져도 망하지 않을 정도로 사회 체계는 국민들이 무척 성숙되어 있고 선진화되어 있고 시스템 자체가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만 그 지도자와 정치 집단의 칼날을 바꾸면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갈 뿐이지 지금 28%
18% 15% 돼도 나라는 망하지 않아요. 그 여러분들 생활은 조금 힘들어지지만 조금만 참으세요. 일주일만 시간을 주시면 다 정비하겠습니다. 저도 이 방송 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예. 다른 게 없어요. 지금 시기에는 보수 진보할 거 없이 서민들을 위한 정치하면 돼요. 그러면 그거 하면 됩니다. 그것만 딱 지키면 예. 나라는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저는 그 지점이 좀 걱정이 되고요. 자, 알겠습니다. 어쨌건 오늘 또 재밌는 방송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저거 한번 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너무 새날만 듣다 보니까 정봉주 TV 조회수가 뚝 떨어졌어. 그 방송 하실 때마다 제가 방송하다가 끝날 때쯤에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멘트로. 저한테 문자를 주세요. 그리고 이제 정봉주 TV는 요거하고 또 컬러가 좀 틀려요. 많이 다르지. 좀 딥하게 들어가는 측면이 있으니까 정봉주 TV도 좀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진짜 문제는 새날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원인이 된 그 몇몇 구설수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좀 무너진 측면인데 저희도 이제 잘해갖고 복원을 시키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귀여워 죽겠어 우리 의원님. 자, 여러분 방송 재밌으셨다면은 좋아요 눌러주시고, 방송 재밌으셨다면 정봉주 TV도 구독해 주시고. MBC 예전보다는 조회수가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요.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 그리고 정봉주 TV 구독 좀 해주시고, 정봉주 TV에서 방송하면 새날 보고 계시다가도 정봉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채팅창에 올라오네요. 정봉주 TV 링크가. 이 링크를 타고 가셔서 바로 구독하고 오시고. 의원님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